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정부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일자리 모집을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자리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우선 경제총조사원을 모집하는데요. 경제총조사란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인데요. 통계별로 상이한 조사 기준, 조사 단위 등을 표준화시켜서 국가 전체 사업 구조를 통일된 기준으로 조사하고 제공합니다. 조사 대상은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농업, 임업,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인데요.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만나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대면 조사로 이루어지고, 비대면 조사인 인터넷 조사를 통해서 사업체가 직접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일정은 인터넷 조사는 21년 6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26일간 진행하며, 방문 접수 조사는 2021년 6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33일간 진행합니다. 조금 더 상세 요강을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마다 모집 인원 및 계약 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모집 인원 및 계약 기간은 총 관리자와 조사관리자, 조사지원 담당자와 조사원 및 예비조사원을 모집하는데요. 급여 및 수당은 총 관리자와 조사관리자는 1일 기준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많은 72,420원을 지급하고, 그 외 나머지 모집 인원은 1일 기준 최저시급인 69,760원을 지급합니다. 업무 일정 및 계약 기간은 해당 표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한데요.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 담당자, 도급조사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사명감이 있고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관련 서류 제출자에 한해서 저소득층 및 다자녀 보육자,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우대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접수기간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이고요. 접수 방법은 경제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등록하거나 모집 공고 부침, 모집 신청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각 지자체 구청에 서면 접수 및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지원은 경제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등록하시는 방법인데, 조사요원 모집을 클릭하시고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상세 내역 중 근로계약 결정과 유지, 관리 등의 인사업무 4대 업무의 신고, 임금, 퇴직금 등의 산정과 지급, 경력, 자격의 조회 및 채용 이력 관리 등의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이 가입이 되는데요. 퇴직 이후에 조건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을 하므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되기 때문에 퇴사 후에 이전 직장 포함하여 6개월 이상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 공공근로 일자리에 참여 후에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실업급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해당 내용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여기까지 시청하시면 될 듯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첫 번째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인데요. 회사의 사정 또는 불합리하게 최저임금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연봉이 인상되지 못하여 자율근무제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근로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또는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면 자진 퇴사를 한다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말 그대로 사업장이 이전을 하면서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 더 이상 출퇴근이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원거리 발령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한 경우인데요. 직장 내 왕따나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과 같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렵거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인데요.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워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에 의해서 병가나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에 자진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금 체불이 된 경우인데요. 임금 체불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퇴직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로 사업장의 사정으로 100%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자진 퇴사에 의해서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모의 동고,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할 경우인데요. 이때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연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이 노출된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아홉 번째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감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열 번째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유학,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이고요. 11번째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이고요. 12번째는 그 밖의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13번째로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럼 오늘은 정부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